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7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451, 코스닥 지수는 775.62, 마이너스 거의 1%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41선에서 좀 공방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다들 알다시피 전일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조금씩 다 높게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파, 비둘기파 온순하죠. 예, 이 경제를 소프트 랜딩, 경착륙하지 않 연착륙하게끔 약간 하드 랜딩,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제주도 저도 한번 갔는데 한 번에 못 내리더라고요. 세 번을 내리려다가 돌아서고 세 번째 내렸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제주도에 많은 게 세 가지죠. 여자, 바람, 돌. 그러니까 그 바람이 그렇게 강한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해서 마무리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제 하드 랜딩 수준으로 굉장히 터뷸런스, 이 흔들림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0일에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한번 랜딩 하려다가 다시 올라섰고, 랜딩 하려다가 올라섰고, 이제 날아가나? 이제 성층권 넘어서서 구름대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편안한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도 다니고 밥도 먹고 할 그런 순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구름대를 뚫고 불안한 상황으로 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좀 아리까리한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금리의 변동성을 좀 예상하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또 오늘 셀트리온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3일 연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주식 예측 기법과 함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막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했죠. 어제 제가 이 자료 일주일 동안 만들었거든요. 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저희 지금 이 내용을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고심을 해서 주식을 예측하는 방법과 주식에 대한 함정, 이런 것들도 제가 20년 동안 잠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뭔가 하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이제 얘기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공감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도처에 함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그 빠지는 게 여러분이 뭐 내가 바보여서 멍청해서 내가 부주의해서라기보다는 그 빠뜨린 사람들이 더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들, 뭐 외국인, 뭐 공매도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셀트리온을 가장 아름답게 화려하게 예쁘게 뉴스화 시켜놓고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에는 많은 기업들이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을 좀 잘 피해가자. 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면 이 글이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통 알 수 없는데 자꾸 읽고 계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게 오히려 함정이 아닐까라는 반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좀 고심해서 더 이상 이제 함정이 안 빠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이 죄송합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간만에 열강을 했더니 목이 또 잘 잠기네요. 네, 근데 오늘 또 빠졌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분석 영상도 보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매수 신호, 뭐 매도 신호, 뭐 저희가 매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20만원 부근에서 셀트리온을 전량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셀트리온을 매수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계속 매수 신호를 못 보내고 있다.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데 사고는 싶은데 저는 좀 그래도 셀트리온을 싸게 좀 사고 싶다. 만약에 못 사게 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좀 저렴하게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 사고 싶다. 그 투매가 나오는 구간은 소위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여러분 중에 이제 투매를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지치고 지쳐서
나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 그런 심정이 됐을 때, 심리가 됐을 때, 이 주식을 팔아버릴 때, 던져버릴 때, 그때 저는 그 바닥에서 좀 주식을 담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이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하겠죠. 뭐 실적은 뭐 4분기보다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선제적으로 미리 이제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적자 나오고 뭐 바닥치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오히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느 정도 좋게 나왔고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막 10%씩 20%씩 급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난해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동안 주가가 지금 40만원 하던 주식이 뭐 지금 뭐 주식 배당하고 뭐 현금 배당하고 어떻게 저쩌고 해서 15만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 더 빠진다고?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단순히 주식 가격만 보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게 움직임이 참 묘하거든요. 15만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싼 건지 비싼 건지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 잣대가 없다는 게 또 그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뭐 대게, 킹크랩 있죠. 그 다음에 뭐 붉은 우리 홍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러시아에 있는 우리가 대게 말고 또 완전 킹크랩이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대게집 가면. 그럼 킹크랩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대게랑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키로당. 그리고 한 마리당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고 이게 먹기가 좀 난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엄청 맛있느냐? 또 먹어보면 별로 고기가 갸우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게는 작은데 걔가 무게로 봤을 때 홍게 1kg랑 대게 1kg랑 무게는 비슷한데 가격대는 대게가 훨씬 비쌉니다. 왜? 훨씬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홍게 한 3, 4마리 해봤자 뭐 2만원, 3만원인데 대게 1kg 하면 8만원, 9만원. 그 다음에 킹크랩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왜 사람들이 대게를 먹느냐? 가격 대비 대게가 더 낫다. 킹크랩은 좀 커고 뭐 맛있어 보이는데 정작 맛은 없고, 홍게는 싸긴 싼데 별로고, 대게가 딱 그 합의점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세가 나오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도 있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도 있고 뭐 알테오젠, 휴젤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게 같은 존재인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회사도 좋죠. 이익도 잘 내죠. 회사도 뭐 유명하죠. 그 다음에 가격대도 좋죠. 그 다음 시가총액도 적당합니다. 근데 삼바 같은 경우는 약간 킹크랩 같은 존재죠.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져 주지도 않고 80만원, 야 비싸 보이는데 얘가 뭐 올라봤자 100만, 200만원 올라가겠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홍게를 먹자고 이제 HLB나 뭐 이런 뭐 신풍제약 이런 걸 건드리자니 야 이게 싼 게 비지떡인데 이거 뭐 잘못 샀다가 뭐 맛도 없고 그냥 돈만 날리는 게 아니냐, 그냥 뭐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냐, 뭐 있지도 않은 뭐 시가총액 2천억짜리 3천억짜리 잘못 샀다가 그냥 상폐돼 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바이오 시뮬러, 뭐 바이오 베타, 앞으로 신약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고려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이 셀트리온이 가지는 포지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주주도 빵빵하죠. 뭐 서정희 회장님 유명하죠.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셀트리온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좋다고 했을 때 30만원, 40만원 샀던 사람들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증시는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이 2023년 돼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2023년 되자마자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2023년 최저가로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주식시장이 떨어졌냐? 2023년 들어서 2200에서 2400, 10%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최소한 지금 17만원에서 18만원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웬걸 15만원 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늘 상대적입니다. 뭐 인스타그램, 뭐 SNS, 왜 우리가 TV, 뭐 연예인, 강남, 압구정도 왜 우리가 화가 나는 겁니까?
우리는 막 저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는커녕 집도 없는데 걔네들은 집이 막 2개 3개 막 있고 100억짜리 아파트 200억짜리 아파트에 산대.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충 주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살거든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엄청 부자 완전히 왕족들 뭐 그런 정부 고위 관료층들 완전히 어메이징한 뭐 상위 0.5% 0.1% 있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뭐 비슷하게 사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덜 박탈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뭐 강남만 가면 뭐 전부 외제차고 전부 빌딩 전부 30억짜리 아파트고 이러니까 뭐 그냥 뭔가 모르게 우리가 가난하게 우리 뭔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주식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다 오케이 2200이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15만원이라도 덜 화가 나는 거고 덜 불안한데, 코스피는 지금 2400인데 셀트리온은 15만원이야 신저가야.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 심리적인 멘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또 여기서 정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보다 더 안 좋으면 더 또 급락하는 게 아닌가, 무서우니까 자꾸 이제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수급적으로 지금도 보면 이 기관이 지금 뭔가 알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파는 건지, 연기금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걸지, 계속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려야 부양해야 될 국민연금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은 뭔가 조금씩 입질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화끈하진 않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는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어려운 거죠. 셀헬을 또 뭐지 왜 이러지? 자꾸 이제 셀트리온 제약 이런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신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심약하니까 내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내 돈이 없어지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대중적인 어떤 심리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지금 비록 지금 이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함정에 빠진 거죠. 이 함정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함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을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 잃고 뭐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이 기업을 공부를 하는 거죠. 자료 수집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좋게 봤는데 좋은 내용만 자꾸 보는 거죠. 좋은 긍정적인. 그래 추가매수. 이것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 드렸던 거.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람들도 의견을 참고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면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너무 또 신중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 기억력 대한 함정,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과신,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어제도 이제 결론을 어떻게 드렸느냐. 지금 이 총체적인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확신만 든다면 뭔가 여기서 돈도 좀 있고 총알을 좀 만들어서 한 번 더 쏠 수 있는데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확신만 있다면 여기서 주식을 팔고 15만원의 주식을 팔아서 다시 싸게 10만원에 사면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뭐 수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면, 어제도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셀트리온의 가격,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고 뭐 유튜브 방송 보고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계속 주가 예측을 하고 실망하고 예측하고 실망하고 뜻대로 안 되고 화나고 불안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매일같이 겪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 일희일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리고 내러티브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오늘 주가 보고 내 자산 보고 오늘 주가 보고 내 자산 보고 오늘 100만원 빠졌네, 내일 또 100만원 빠지네, 내 지금 1억 셀트리온 했는데 5천만원 돼 있네, 뭐 이거만 고민하다 보면
이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목을 메고 있는 계속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내가 스스로 밧줄을 동여매고 목을 메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그렇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너무 답답하죠. 그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올가미를 빨리 풀어헤치고 그냥 원래 이런 거야. 주식 투자라는 건 원래 이런 거야. 셀트리온 기업의 움직임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빨리 이제 마음을 고쳐 먹는 거죠. 예,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은 괜찮아. 긍정적이야. 이거는 주식시장은 늘 이래 왔어. 늘 상승과 하락의 파동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한다면 올라갈 수 있어. 예, 돈을 보면 안 됩니다. 장고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 토론 게시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되죠. 결국 셀트리온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왜 주가가 떨어지냐, 왜 이렇게 흔들리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세 경영입니다. 예. 결국 서정진 회장은 아니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제가 뭐 한 10개 중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한 90% 이상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더라도 결국 오너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다 서정진 회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 주식인데 내가 이거 잘못 경영했다가는 너 지금 전문 경영인이 뽑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잘라버리면 되죠.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세요. 그게 전문 경영인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한대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유한 책임, 자기네 책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이 기업의 모든 부채와 빚을 전문 경영인이 갚지는 않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그거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자녀들이 또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 배후에서 경영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주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수많은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 늘 쥐분 싸움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주식이 없고 회사가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쟤네들 뭐하나 이렇게 보지만, 걔들은 박 터지고 피 터지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 10% 1%가 자신의 모든 것이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계속 주식을 모아가고 있다. 싸게 사고 있고 배당 주고 주식 배당 주고 지분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식을 계속 털어내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털어내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방향성은 어떤 지분 구조. 삼성도 보십시오. 결국 다 지분. LG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한화 말할 거 없습니다.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기업들은 전부 2세, 3세 경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4세 이제. 예. 손자, 손녀. 예.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미 디자인되어 있다. 모든 이 계획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냅두면 나중에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되고 이제 경영권도 어느 정도 확립되고 앞으로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시점이 오면 기업의 어떤 성장, 어차피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셀트리. 그렇기 때문에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뭐 자꾸 이제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뭐 전문가 찾아가고 애널리스트 물어보고 전화하고 뭐 셀트리 IR 담당자한테 욕하지 마십시오.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뭐 IR 담당자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전화하자마자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거는 본인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주식 투자의 길을 잘 못 걷고 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그 화가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와서 결국 뭐 주식을 다 내던진다든지 다 손절친다든지 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함을 가지십시오. 차분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삼바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바이오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큰 킹크랩이냐, 대게냐, 홍게냐, 꽃게냐 따져보는 거죠. 대게입니다. 셀트리온은 대게예요. 우리 단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붙어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품종은 대개입니다. 킹크랩은 아니에요. 킹크랩은 셀트리온이 맞습니다. 확실히 크고 확실하고 달라요. 그림이 다른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대게가 확실하긴 하죠. 확실히 예쁘고 맛있고 우리에게 뭔가 입에 어떤 그 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 겁니다. 또 근데 단 쉽게 주진 않는다. 그렇게 이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수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준다면 주식에 대한 격언이 이렇게 나와 있진 않겠죠. 주식으로 패가 망신한다 이런 말이 없었겠죠. 주식으로 패가 망신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섭고 위험하고 함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다 팔았는데 여기서 30만원 40만원 가면 그 격언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힘들게 하고 있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또 여기서 뭐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뭐 손절매성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리포트 외국인 뭐 공매도꾼 한번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뭐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그걸 예측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섣불리 어설프게 감으로 예측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꾸 예측해서 혼자 실망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왜? 안 맞으니까. 여러분의 예측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봐왔던 전문가들 예측이 안 맞았잖아요. 그 안 맞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맞을 리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셀트리온 주가를 예측합니까? 예측 못합니다. 자, 앞으로 이 셀트리온이 주식이 직전 저점을 붕괴할 거다라고 예측하면 저는 안 사겠죠. 당연히. 지금 무조건 기다렸다가 13만원 이하에서 잡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예측을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13만원 이하로 떨어질 거니까요. 전부 현금을 준비하셨다가 13만원이 깨지는 순간 다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한 뭐 200명 정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야 지금 돈 모아 놓으세요. 돈 모아 놓으세요. 저 13만원 깨지면 셀트리온 들어갈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혹시라도 셀트리온이 만약에 뭐 기회가 온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면 투매가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조금 분할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여기서 15만원에서 그냥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뭐 우리에게 그 기회가 안 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냥 또 다른 주식이 있으니까 저희는 다른 주식을 사시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분할 매수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셀트리온을 저희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으로 보는 거죠. 셀트리온에 100% 몰빵하고 셀트리온 인생 걸고 셀트리온이 15만원 오기만 기다리고 셀트리온이 14만원만 오기만 기다리고 그렇게 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보다는 객관적으로 제가 셀트리온을 보는 거죠. 단순히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뭐 초고령화 사회, 뭐 앞으로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재무제표가 좋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훨씬 맛있고 튼튼하면서 앞으로 성장성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이슈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시경제는 안 좋고 금리는 자꾸 높고 사람들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높은데 PER은 38배 높고 근데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약간 못 미치고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또 불확실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자꾸 기관 투자자들이 던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애들이 힘이 더 지금은 좀 무게추가 중심으로 쏠린 거지 셀트리온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무게추의 중심이 60% 실렸는데 70%까지 실려버리면 다시 뭐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작스러운 그 70%의 무게추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나가던 배도 평형추나 어떤 그 배의 어떤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파도에 의해서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배가 넘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건가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14만원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14만원이 올 것을 기다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만원이니까 14만원이 올 거니까 지금 다 팔고 14만원에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생각은 세상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오늘이 바닥이니까 18만원, 20만원 돼서 수익 내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신용을 다 끌어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담보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모든 대출, 신용대출을 다 끌어당겨서 15만원에 사서
18만 원에 팔자 이런 생각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의 나래로 그냥 감으로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투기적인 어떤 감각적인 매매보다는 그냥 크게 기업을 보고 셀트리온을 보고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자녀 명의로 뭐 와이프 명의로 뭐 15만 원 뭐 좀 오면 내가 뭐 예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2, 300만 원 이런 식으로 3, 400만 원, 4, 500만 원 이제 툭툭 이제 조금씩 사는 거죠. 뭐 14만 원 떨어지면 또 500만 원, 1000만 원 또 사자. 그리고 뭐 14만 원에서 15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니까 이제 턴어라운드 하네. 그러면 또 4, 500만 원 또 사는 거죠. 그러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16만, 17만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 팔아버리고 수익을 하는 거죠. 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그대로 있으니까. 주식은 변함이 없으니까. 비중을 너무 확대해 나가거나 너무 또 무리하게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경기 안 좋고 뭐 금리 올리고 뭐 이러면서 또 이상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3만 원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3만 원 깨지면 그러면 또 500만 원, 1000만 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돈을 활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하게 잘 전략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그냥 무턱대고 1억 지금 15만 4,700원에 다 때려 붓고 14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 내가 미치겠다. 14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다 손절해버리고. 근데 13만 9,500원까지 막 딱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17만 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15만 원 4천 원에 산 게 맞았거든요. 그러면 후회하거든요. 그럼 다시는 주식 안 하는 그런 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예측대로 딱딱딱딱 떨어져서 나가는 경우는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없을 거니까요. 그거를 계획적으로 좀 디자인, 여러분 스스로 투자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라든지 분산 투자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한번 스펙주 얘기 드렸는데요. 자문을 하는데 뭐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스펙주도 좀 사고 장기 우량주도 사고 CME 현금도 넣어놓고 이러면서 그 현금을 활용해서 야 셀트리온이 15만 원 깨지면 한 1% 정도 비중으로 매수 전화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보는 거죠. 나갔는데 14만 원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만 원 정도 빠지면 2차 또 1% 분할 매수해야지. 그러면 현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 3%? 한 5% 정도 매수한다 생각하고 셀트리온 15만 원 깨질 때 1%, 14만 원 깨질 때 1%, 13만 원 깨질 때 1% 전략을 세워놓는 거죠. 왔어. 그럼 계속 신호 나가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15만 원에 그냥 날라가 버려. 그럼 15만 원에 1% 샀죠. 그럼 1% 산 게 10%씩 났어. 그럼 팔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펙주도 있고 뭐 일반 주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냉정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셀트리온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종목만 주식 투자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좀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뭐 보면 댓글창에서도 많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다, 뭐 댓글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엊그제도 긴급 점검해드렸는데, 그게 막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거거든요. 20년째 하고 있고, 뭐 지금 최근에는 뭐 과거에 한 2, 3년 4년 전에서 저랑 같이 했던 분들도 연락이 와가지고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한번 또 다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또 다시 오셔서 카톡방 들어오시고 단톡방 들어오시고 내가 그때 2, 3년 전에 하시고 그만두신 분들도 또 돌아오는 걸 보고 오늘 또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연락이 하나 왔는데 2년 전, 3년 전에 이제 하시다가 그때 이제 잘하고 이제 돈을 좀 버셨다가 혼자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힘든 시기이긴 하지. 저희는 잘했던 게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어놨던 게 가장 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냐 어떤 주식이냐를 떠나서 좀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너무 또 안전하게 하면 제가 빠져 있는 이 신중한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중한 함정에서 조금 나오기 위해서 조금 괜찮은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오늘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펙주를 조금씩 계속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들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성공으로 마무리될지 실패로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투자의 어떤 객관적인 감각을 좀 지니실 수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좀 디자인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